이번에는 파이썬 명령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사용되는 명령문은 연산문, 함수, 메소드와 그 밖의 명령문들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들에 대한 개념만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산문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같은 연산, 즉 계산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명령문입니다. 여기 간단한 예를 하나 제시를 했는데 sum equal a plus b, 이 얘기는 뭐예요? a 값과 b의 값을 더해서 그 더한 결과를 sum이라는 변수에 저장해라 하는 얘기죠. 이러한 명령문을 우리는 연산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함수는 프로그램에 많이 사용될 기능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함수는 필요할 때마다 호출해서 사용하게 되죠. 함수는 함수명 뒤에 괄호를 붙이고 괄호 안에 인수를 넣어서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equal 인테저 함수가 사용됐죠. 이 인테저 함수의 인수는 3.4567이 사용됐죠. 근데 이 실수 3.4567을 정수화시키는 게 인테저 함수죠. 그러니까 3.4567에서 소수 이하를 버리고 3만 치한 것이 인테저 함수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a에 저장하는 거죠. 메소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함수와 거의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문자열이나 숫자 등의 뒤에 점을 찍고 메소드 이름과 괄호를 붙여서 사용한다고 그랬죠. 이 예를 보면 c equal data.count라는 메소드가 사용됐죠. 그리고 count라는 메소드의 인수는 영문자 5가 사용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라는 객체에 포함되어 있는 영문자 5의 개수를 세서 그 결과를 c라는 변수에 저장하라는 그러한 명령이죠. 그리고 기타 명령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연산문이나 함수나 메소드를 제외한 명령문에는 if문이라든지 for문이라든지 while문과 같은 제어문 등이 있습니다. 제어문의 예인데 if a 작기 10 a equal a 플러스 1이죠. 이것은 만약에 a가 10보다 작으면 a에다가 1을 더해서 그 결과를 a에 저장하라 하는 얘기죠. 즉 a의 값을 하나 증가시켜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밖에 필요한 명령문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설명을 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내장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내장함수를 많이 썼죠. 프린트 함수라든지 인풋 함수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프린트 함수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모니터를 제어하는 명령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파이썬은 프린트 함수를 제공함으로 해서 프린트 함수의 인수인 출력할 내용을 기술하면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파이썬은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수많은 내장 함수들을 제공함으로 해서 사용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장 함수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냐?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프린트 함수나 인풋 함수 이외에도 절대값을 계산하거나 최대값, 최소값, 제곱승, 정렬 등의 결과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수많은 함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함수들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명령문과 내장 함수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명령문을 사용해서 절대값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죠. E1060-01.py라는 프로그램이죠. 일행은 a equal -123입니다.
마이너스 123을 a에 저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123이 되는 거죠. 그리고 2행과 3행이 if문입니다. 이 if문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만약에 a가 0보다 적으면 a 꼴 a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고 프린트 함수에 의해서 a의 값을 출력해라 하는 얘기죠. 만약에 a가 0보다 작지 않으면, 즉 양수이면 이 명령문을 실행하지 않고 곧바로 사행을 실행해서 a의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지금은 마이너스 123이죠. 그러니까 a가 0보다 작죠. 그러니까 a의 값, 즉 마이너스 123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123이 되는 거죠. 그 값을 a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값은 어떻게 돼요? 123이 되죠. 그런 다음에 프린트 a에서 a의 값 123을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이 출력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a의 값이 123일 때 출력해 볼까요? 어때요? 123이죠. 이 경우에는 a가 0보다 작지 않으니까 이 명령문을 실행하지 않고 곧바로 사행을 실행해서 a의 값을 출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3을 출력하게 되는 거죠. 방금 전 절대값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abs라는 함수, 즉 절대값을 계산하는 그런 abs라는 함수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면 abs 함수를 이용해서 절대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06_02.py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일행은 a 꼴 마이너스 123이죠. 그러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123이 됩니다. 그리고 이행은 프린트해라, 뭐를 괄호 속 안에 있는 인수를 프린트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수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abs 함수예요. a의 값, 즉 마이너스 123의 절대값을 abs 함수가 바꾸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출력하는 겁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123이 출력이 됐습니다. 이것을 123으로 바꾸고 출력을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123입니다. 그러니까 a의 값이 플러스이면 그대로 두고 a의 값이 마이너스이면 플러스로 바꾸는 게 abs 함수죠. 이번에는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는 함수와 마찬가지로 미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건데 함수는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데 메소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객체에 붙여서 쓴다고 그랬죠. 객체점 메소드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독자적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객체에 묶여서 객체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게 메소드다. 그러나 기능은 뭐다? 함수와 똑같다 하는 거죠. 객체 뒤에 점으로 연결해서 쓴다 하는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함수와 메소드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수는 프린트 함수와 같이 어떠한 단어가 오고 그 뒤에 괄호가 오죠. 이와 같은 형태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메소드는 객체와 점으로 연결해서 사용한다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한 줄에 여러 명령문을 기술하는 방법입니다. 한 줄에 여러 명령문을 이와 같이 기술할 때에는 명령문 뒤에 세미콜론을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명령문 세미콜론, 명령문 세미콜론, 명령문 세미콜론 같은 방법으로 쭉 연결해서 써주면 됩니다. 예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6_03.py라는 프로그램이죠. 일행은 a 꼴 10 세미콜론, b 꼴 20 세미콜론, c 꼴 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a 꼴 10하고 b 꼴 20하고 c 꼴 30 이와 같이 세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a 꼴 10 한 문장, b 꼴 20 한 문장, c 꼴 30 한 문장입니다. 이렇게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문장을 한 줄에 기술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행은 뭐예요? semicolon a 플러스 b 플러스 c니까 a의 값 10, b의 값 20, c의 값 30을 합쳐서 그 결과를 sum에다가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semicolon sum의 값 하니까 어떻게 돼요? semicolon 60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여러 줄의 문장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6_공사.py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일행은 하나의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sen equal 하고 따옴표 3개로 시작해서 따옴표 3개로 끝나는 이러한 4줄의 문장을 sen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sen 값을 출력을 함으로써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엄마의 누나야 강변 살자부터 엄마의 누나야 강변 살자까지 이렇게 4줄이 sen이라는 변수에 가서 저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 줄의 문장을 저장할 때에는 그 문장의 앞에 3개의 따옴표, 문장의 끝에 3개의 따옴표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쌍따옴표를 붙였는데 단일 따옴표를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단일 따옴표를 붙이고 이 끝에도 단일 따옴표 3개를 붙여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엄마의 누나야 강변 살자부터 엄마의 누나야 강변 살자까지 4줄이 sen이라는 변수에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주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석은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말을 기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자신이 작성했어도 상당 기간이 지나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석을 달아놓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간단한 프로그램에는 주석을 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조금 복잡하면 주석을 다는 게 좋습니다. 주석의 예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명령문이 오고 그 뒤에 샵기호를 붙여서 주석을 다는 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 줄 전체에다 샵기호를 붙이고 주석을 다는 예가 되겠죠. 보기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06_05.py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은 모두 4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4번째 줄에 샵으로 시작하는 주석을 붙인 예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형태가 출력이 됐지만 이 주석은 출력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주석은 단지 참고를 할 뿐입니다.